네, 금양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줄줄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몽골의 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이 금양을 방문하면서 파트너 관계를 강화했다, 제3차 한몽 미래전략 포럼에 참여를 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떤 개별적인 이슈들이 나와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금양도 금양이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 개판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은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지금은 당장 일단 시장이 좀 먼저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된다. 결국 시장이 자리를 잡아줘야 우리가 보유 중인 금양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지금 당장 시장의 하락이 멈추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당연히 외국인들의 수급을 먼저 봐야겠죠. 지금은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멈춰줘야 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춰준다는 건 현재 악재들로 작용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도 어느 정도는 좀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투심에 대한 상황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와 함께 수급에 대한 반전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게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또 누군가는 바닥에서 저가 매수를 노리고 새로운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렇게 돼야 시장이 어느 정도 지킬 건 지켜주고 또 튕길 건 튕겨주고 오를 건 오르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반전이라는 게 없고 일방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면서 던져대니까 매수를 해야 될 만한 메리트는 없고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이유도 없고 팔아야 되는 이유만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조금만 던져도 시장은 줄줄줄 흘러내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금양, 어차피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고 이제 유상증자 잘 마무리해야 되고, 또 중간에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 나와주면 너무나 땡큐고, 사실 개별 이슈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우리가 금양만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께서 다른 종목도 들고 계시면서 지금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것 같고, 어차피 지금의 하락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들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래도 좀 아무 생각 없이 버틸 수가 있는데, 근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매번 단기적으로나 혹은 좀 크게 봤을 때 직전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불안감 혹은 공포감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일단 이런 시장에 대한 거, 외부적인 영향, 산업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금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 어떤 개별 종목이든 간에 모두 다 수급적인 부분, 시세적인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이번 영상이 더욱더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 영상 댓글을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은 게 있어요. 네이버 링크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뭔지, 또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간단하게 체크만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선 각자 처한 상황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문진을 먼저 하듯이, 자,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이런 식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고 싶다, 내가 필요한 자료는 이거다, 그냥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제출하시면 각자에 맞게끔 자료도 보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돈 내는 거 아닌가 걱정할 수 있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제가 착해서 무료 봉사하는 거다, 이건 또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가진 정보와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들을 드리고, 대신 여러분들은 돈이 아닌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에이, 장사 속이네 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맞아요. 여러분께 딜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이런 거 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달라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영상 하나 올려놓고 구독 눌러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을 위한 채널이고 여러분들이 안 봐주시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저도 저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채널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할 거니까요. 자, 채널 잘 키워보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 누르신 분들은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당당히 요구하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내용도 최근 시장과 관련해서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뤄볼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은 무게감 있게 끝까지 진지하게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굳이 당장 구독 좀 눌러달라고 떼쓰진 않겠지만 좋아요 정도는 미리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영상 중간이라도 뭐 괜찮네, 준비 잘했네 싶으시면 그때는 구독도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앞에 너무 시간을 끌었네요. 죄송하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뭐 어쨌든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진짜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 이 다음 스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시세의 흐름들이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돼요. 조금 오버가 아니라 과하게 빠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미국장 간다 이러는데, 어쨌든 한국 시장의 구조와 환경부터 정말 빠르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뭐 정치인들이나 금융 당국이 풀어야 될 숙제인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시장이 좀 개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더불어서 시장의 주요 투자 포인트, 지금 당장 어떤 걸 체크를 해야 하는지 함께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키워드, 당연히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로 인해 수혜를 받는 업종과 종목들이 일단 강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확실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기준이 참 애매한 게, 종목만 봤을 때 단순 테마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산업도 수혜를 받는 것 중에서 조금 더 우선적으로 강도가 센 것들 위주로 움직이고, 매크로도 트럼프에 맞춰서 움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매크로의 악재가 우리나라 시장을 또 때리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발목을 잡고, 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이대로 끝나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양시장 모두 역대급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도 어마무시하고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이렇게까지 나올 게 아니거든요. 물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크로의 변화가 있지만, 우선 가장 문제인 건 뭐냐? 달러가 당장 단기적으로 너무 강한 게 문제예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었죠.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달러가 1,400원을 넘었던 거는 딱 4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IMF 외환위기. 자, 그리고 두 번째,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또 세 번째,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미국 금리 인상. 금리를 좀 강하게 올리다 보니까 달러가 그만큼 또 강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 현재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보시면 딱 답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위기가 맞죠. 그리고 레고랜드, 뭐 굳이 따지자면 위기라면 또 위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지면서 이제 미국이 강해진 상태니까 1번, 2번에 비해선 규모는 좀 작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달러가 1,400원을 넘어갔었고, 그리고 지금인데, 물론 지금 당장 어떤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강달러 기조가 적어도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냐? 뭐 최대로 본다라면 트럼프 취임 때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이기 때문에 이 이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무조건 그때까지 간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 이 정도 기간은 염두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도 최근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멈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절대 취임 전에는 전쟁을 멈추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내가 전쟁을 멈췄다 이런 타이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나 아마 해결을 하려고 나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주들 최근까지도 계속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흐름들이 취임 전후까지는 계속해서 움직일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달러가 강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선 삼성을 들고만 있어도, 자, 삼성이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어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던 거죠. 물론 자사주 매입하고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4만 원대 찍었을 땐 진짜 다들 시겁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진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어이가 좀 없는데,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0조예요. 근데 테슬라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1,600조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40%가 올랐어요. 그쵸?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 진짜 작은 거예요. 자, 여기에 테슬라와 삼성전자 각각 미국장과 한국장에서 트럼프 기준, 한쪽은 호재로 한쪽은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각자 하나의 지표로도 활용될 만큼 지수에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한국은 자꾸 신저가를 찍으면서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개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발목이 잡혀서 끌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물론 테슬라의 개별적인 이슈, 또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이슈, 각각 호재성, 악재성 내용들이 있지만 매크로로 인해서 악재, 또 정부 정책과 정권이 바뀌는 것에 대한 수혜, 이처럼 각각의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외신에선 관세 이슈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섹터가 그렇지만 2차전지 섹터 정말 처참합니다. 그나마 최근 LG엔솔과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선방을 했지만, 근데 사실 이것도 트럼프, 테슬라, 스페이스X 이렇게 또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엔솔도 한동안 시세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LG엔솔 같은 경우 스페이스X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최근 대규모 수주 랠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X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고, 리비안, 벤츠, 포드, 그다음에 한화큐셀까지 이렇게 해서 금액 자체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이 우주선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최소 한 5조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쪽으로 지금 모멘텀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배터리 자체가 단순히 수주와 규모에 대한 이런 물량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기술력에 있어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참고로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온도도 한 3000도 이상을 버텨야 되고, 기존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성능이 월등히 더 좋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인정을 받은 거고, 또 일론 머스크 쪽으로 붙어버리면,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인물이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한선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G엔솔이 일론 머스크에게 선택을 받았다, 이런 인식들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편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머스크에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건 앞으로 새로운 유가 창조될 때마다 LG엔솔이 필요한 주된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관세 이슈. 결국 트럼프 같은 경우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이러한 키워드에 무척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부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관세나 트럼프 정책에 과하게 반응한 측면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럼 모든 산업을 미국에서 다 커버를 해? 이건 또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고, 관세 이슈로 등락을 보였던 그런 섹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관세를 먹이든 뭐가 됐든 최대 견제 대상은 바로 중국이라는 점, 그리고 그 여파가 주변국들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 어쨌든 당장은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대한 진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이 좀 우선적으로 완화가 돼야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될 텐데, 먼저 시장에 브레이크가 좀 걸려줘야겠죠. 근데 또 그러기에는 우선 달러가 좀 꺾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동안 강했던 이유를 다 뒤로 하고 달러가 역방향으로 꺾인다? 그럴 가능성은 또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처럼 강달러가 단순 센티적인 상황으로만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정부에서 분명히 또 손을 쓸 겁니다. 환율에 개입을 해서 컨트롤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정부에서 손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정말 과하게 하방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게 밸류가 됐든 또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이 됐든 모두 다 저점을 가리키고 있고, 특히나 금연 같은 경우도 또 과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빠진 건 맞아요.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등에 대한 트리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뭔가 하나만 툭 터져주면 좋은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하지만 또 시장 지수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또 차근차근 시장에서 알아서 모멘텀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만 아니라면 버티는 게 맞는데, 자, 여기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 신용, 미수, 스탁론,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분이 아니라면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인 거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때론 적극성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보수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투매에 동참할 구간도 아니고요. 또 레버리지 성향의 자금들이 아니라면 그냥 버티시는 게 맞다.
레버리지가 굉장히 좋은 수단인 건 맞지만 본인의 기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고 있는 레버리지, 특히 강제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자금들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무지성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기준 없이 매매하고 계신 분들, 일단 이거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 투심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당장 한국 시장이 뭔가 크게 잘못돼서 또 한국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빠졌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간접적으로 데미지를 받으면서 시장에 거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 자,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을 매도하면 삼성을 매도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파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파생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뭐 환율 핑계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금양의 주주시라면 지금 이 힘든 순간 서로 힘내자고, 서로가 서로에게 파이팅 댓글 한 번씩 남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영상의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개별 이슈를 기다리면서 그냥 버티시는 것도 하나의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선 다른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포트폴리오를 한 번쯤은 점검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무리해서 투매를 하고 빠지는 거에 같이 던질 필요는 없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조금만 정리가 된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조만간 슬슬 대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금투세처럼 내부적인 문제도 조금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무조건 다 망가진다, 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이 크게 반등을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되고, 종목을 다 팔아치우라 이게 아니라 반등을 보일 타이밍에 제대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어느 정도 미리 세팅을 좀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시장이 주는 기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지나고 나면 항상 이러한 폭락은 단기적으로 됐든 중장기적으로 됐든 기회가 항상 오거든요. 자, 앞에 여기도 보시면, 자, 8월 5일 급락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기회였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또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올라갈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면서 간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너무 오버해서 빠진, 과하게 빠진 위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높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 버티셔라. 근데 버틸 때 버티더라도 어떤 이유로 시장이 지금 왜 빠지는지는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앞에 이런 내용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인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불필요한 매매를 하신단 말이죠. 멘탈도 못 잡고 엇박자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이유를 짚어드렸으니까 이건 무조건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또 시장하고 비교도 좀 해보시고,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금양에 몰빵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그동안 물려있는 거 알겠고 힘든 것도 알겠다고, 근데 그 다음 스텝을 진짜 제대로 좀 준비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혹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뭐 제 말이 100%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나 혹은 저 같은 사람들의 피드백과 조언을 받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버티라는 게 뒷짐지고 손 놓고 물린 것만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렇게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 스텝을 위해서 조만간 터질 반등에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지금 당장 힘든 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진 거에 대해서 자꾸 아프다고 뒤만 돌아볼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 회로를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을 하셔야죠. 자, 양시장의 지수를 봐도 그렇고 더 이상 빠지면 이거 진짜 사고입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가 정말 목전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 준비를 해놓은 사람과 준비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텐데요. 자, 당장에 뭘 사고 팔지 않더라도 준비는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나도 한번 그 준비라는 걸 해보고 싶다는 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네이버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앞에 인사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착한 척 하겠다고 무료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듯이 여러분도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돈을 주고받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은 구독 눌러주고 당당히 자료 받으시고 저도 여러분께 여러분이 필요한 도움 드리면서 당당히 구독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뭐 굳이 나는 도움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여태까지 혼자 잘해왔다, 뭐 그러면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대로 물려서 뭘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은 진짜 제대로 된 종목 딱 하나만 소개해줘라, 그런 분들, 또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인지 어떤 자료들인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링크를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니까요, 누른다고 뭐 돈 나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안 좋다 주식 창만 보면서 한숨만 쉬지 마시고 수익 인증도 뭐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자, 이런 시장에선 올라가는 놈이 더 가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보내드리는 자료 잘 참고해서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큰 수익 낼 수 있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프로였습니다.